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주 후반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시장 분위기가 살짝 얼어붙었죠. 그렇네요. 개장을 20분가량 앞두고 있는 현 시점, 오늘은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지 저희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 일단 간밤 뉴욕 증시 흐름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랠리가 잠시 중단되는 듯한 모양새 연출이 됐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내일 추수감사절 휴일을 앞두고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지표죠. 이 PCE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죠. 10월 전년 대비 2.3%, 헤드라인과 그리고 근원 수치 모두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이 둔화세가 정체된 것 아닌가 하는 해석과 함께 발표 직후에는 금리가 잠깐 올라가는 듯한 모양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하락의 경로를 걸어가고 있다라는 해석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오는 12월 금리를 한 차례 더 내려줄 거라는 인하 확률은 어제 59.4%에서 현재 66.5%까지 급등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10년물 금리가 6bp가량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고 달러가 약세를 기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0.6%나 빠졌단 말이죠. 기술주 중심의 투매 현상이 좀 나타났기 때문이었는데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그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이 하락을 촉발했던 것은 델과 HP의 실적이 되겠는데요. 현분기 가이던스를 부진하게 제시를 하면서 양사 모두 10% 이상의 주가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델과 HP의 실적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이들의 어닝콜에서 나왔던 발언, 기업들의 IT 지출이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반도체 주들에 대한 투심까지도 끌어내렸죠. 엔비디아가 1.2%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 역시도 하락이었습니다. 비아디가 협력 업체들에게 부품 가격을 10% 인하해달라고 압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여전히 전기차 가격을 내려서 판매를 하는 출혈 경쟁이 치열하구나. 이 사실을 시사했다. 이런 해석이 나타나면서 1.6% 밀리게 됐습니다. 자, 뉴욕장에서 핫했던 테마 한 가지를 꼽아보자면 의료 AI를 오늘은 들고 올 수가 있겠습니다. 의료 그리고 AI의 아주 기분 좋은 시너제틱한 만남이라고도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템퍼스 AI가 개별 이슈에 따라서 7% 급등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기사 번역을 해보면 AI를 통한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겠다. 이런 뉴스입니다. 글로벌 의료기기 제조사인 메드트로닉과 협력한다는 소식이고요. 이 외에도 이달 초에 엠브리 제네틱스를 인수함으로써 유전적 암의 발병 리스크를 미리 진단해주는 기술 AI를 적용해서 강화시키겠다. 이러한 발표까지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앞서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진 신약 개발 플랫폼 회사죠. 리커전 제약 역시도 AI 접목에 대한 기대감을 받아가면서 8%대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거든요. 미래 사회에서는 의료기술에 AI가 접목돼서 정말 어마어마한 포텐셜을 터뜨려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좀 자극하는 소식들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장에서도 의료 AI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게 될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뉴욕장 특징주들도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3개 정도의 추가적인 테마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양자 컴퓨팅 테마가 되겠습니다. 암바렐라 이슈가 있었죠. AI를 위한 SoC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에는 양자 컴퓨팅 테마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월가 예상치보다 훌쩍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암바렐라뿐만 아니라 아이온큐, 리게트
KT 컴퓨팅 등 관련주들의 주가 함께 움직였으니까요. 보셔야겠고요. 두 번째로는 드론입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드론 제작사인 Unusual Machines에 고문으로 합류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Unusual Machines의 주가는 82%의 폭등세를 기록을 했고요. 아처항공,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테마시스 함께 다 움직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비 관련주들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을 앞두고 있는 만큼요.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테마가 될 것 같아서요. 어반 아웃피터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아주 강한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고가품 중심으로 지금 판매량이 잘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시티 측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도 있었고요. 주가는 18%대의 급등, 그 밖에도 울타뷰티, 에스티로더 동반 상승을 했으니까요. 우리 증시에서도 소비 관련주들 움직임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 전략 가보시죠. 어제 우리 시장이 추가적으로 이틀 연속 밀렸습니다. 간밤에 미 시장까지도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서 좀 조정권에 들어간 상황 안에서 우리가 먼저 급반등을 이어줄 수 있을지 하락을 선반영했다는데 조금 기대를 걸어볼까요? 어제까지의 지수 표정입니다. 코스피는 0.6% 추가 하락으로 이제 2,50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2,530선까지 끌어올리면서 우리의 계절이 올까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렸다면 분위기가 다시 싸늘하게 얼어붙고 있고요. 코스닥도 어제 이틀간 조정으로 700선 아래 약보합권의 등락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불확실성, 결국은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스콧 베센트 효과에서 더 멀어지면서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한 흐름이 이틀 연속 펼쳐진 거고요. 어제도 거래소에서 외국인은 또 한 번 팔았습니다. 기관 수급 여전히 들어오고 코스닥도 쌍끌이 매수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다행인 점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반도체 그리고 초반 괜찮았던 2차 전지 장중 탄력 많이 떨어졌고 바이오도 알테오젠의 반등이 나왔지만 몇몇 종목들의 수급 불확실성은 계속됐습니다. 이렇게 중심축에 있는 세 섹터가 불안하다 보니까요. 통신, 금융 이렇게 방어적 역할을 해주는 섹터에 한해서 수급이 계속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달 밸류업 리밸런싱 특별 편입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잠시 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통신 3사 나란히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시원하게 올라졌습니다. 그리고 관세 무풍지대인 엔터가 다음 해에 있어서 공연과 함께 실적이 매우 좋아질 거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연일 이 키워드로 이렇게 국내 원샷에서 엔터주가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차곡차곡 계속해서 상승 움직임을 띠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또 하나는 AI인데요. 소프트웨어 쪽으로 초반 분위기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는데 막판까지 힘이 좋았던 종목들 많았습니다. 트럼프 AI 차르 임명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 속에 AI 최근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수익화가 입증이 됐고 여기에서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드까지 가세하면서 이 분위기 좋았고요. 로봇까지도 성장주 달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남북 경협은 트럼프 트레이드 안에서 최근 속속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고요. 현대 엘리베이가 어제 52주 신고가 나왔습니다. 인디에프 좋은 사람들 다시 한번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 이들 종목들은 트럼프 트레이드의 주인공 역할을 하진 않았지만 어제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할 거야라는 코멘트가 나오자마자 급반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보조금 지원 여부 때문에 지금 반도체 쪽이 어제 하루 만에 외국인의 자금이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어제 이 시간대 전해드릴 때 그 전날 사들였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연속성을 갖고 사줄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어제 이미 개장 전에도 나왔던 내용이죠. 라마스나미가 지금 공동위원장으로 정부 효율부 임명이 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이든 정부가 계속해서 트럼프 취임 전까지 보조금을 빠르게 지급하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좋지 않다. 불편하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지급받지 못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불안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판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량 자체 이 금액으로 봤을 때는
HTS 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어제 삼성전자 2,800억 원 매도했고요. 기관은 200억 원대. 그 안에서도 보시면 금투 투신 중심으로의 매도가 나왔고 연기금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기업가치 재고 발표를 하이닉스 쪽에서 했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인사, 쇄신 없었다는 비판과 함께 어제 보조금 이슈에 다 가려져서 결국은 반등에 나서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하이닉스 쪽으로 이런 기업가치 재고 뉴스가 반격의 카드가 될 수 있을지는 오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해서 2027년까지 3년간의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한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잉여 현금의 50% 주주 환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이거는 이전부터도 갖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여기에 상향된 부분은 바로 이 부분, 주당 고정 배당금 연간으로 봤을 때 1,200원에서 1,500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기존보다 25% 상향 조정한 거고요. 이렇게 되면 연간 배당금을 거의 1조 원 정도 쓰는 게 됩니다. 확실히 이 주주 환원 정책에서 있어서 확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 밸류업 계획도 발표했는데 핵심은 설비 투자의 원칙에 있었습니다. 매출액 대비 30% 수준으로 계속해서 설비 투자에 나서겠다. 이 부분은 반도체 소부장단에도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뉴스인 만큼 해석이 될지 반영이 될지 여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넘어가서 어제 반영됐던 보조금과 관련돼서는 아마 계속적으로 우리가 체크해 나가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적어놨고요. 1월 20일 취임 전까지 지금 미지급되고 있는 삼성전자 64억 달러, SK하이닉스 4억 5천만 달러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대선 전만 하더라도 보조금 지급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 확실합니다. 레임덕이라는 비판이 나온 이유죠. 그렇지만 대선 직후에 트럼프 당선이 되자 보조금 지급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고요. 이걸 꼬집고 있다는 게 이제 트럼프 측의 이 주장입니다. TSMC 바로 66억 달러 받았습니다. 인텔 78억 달러, 거의 80억 달러. 둘이 합쳐서 140억 달러가 이쪽으로 바로 지급이 됐어요. 우리 쪽도 속도를 내줘야 할 텐데 만약 이것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45억 달러를 투자해서 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고 했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쪽으로 지금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 공장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투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불확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계속적으로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자동차,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한 기조를 띠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소비와 관련된 키워드, 연말 산타랠리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또 하나의 다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앞서 체린 앵커가 전해드린 대로 간밤 미국 소비 관련 종목들이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얼반 아웃피터스가 이 블랙 프라이데이 기대된다. 연말 쇼핑 시즌과 관련된 기대감 섞인 포인트가 제시되면서 18% 주가 상승을 보였고요. 타겟, 달러제네럴 같은 마트 쪽, 화장품주 안에서는 울타뷰티의 경우에는 12월 5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좋지 못할 거라는 게 사실상 지금 시장의 컨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소비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자리하고 있다는 걸 간밤 흐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도비 애널리틱스에서는 쇼핑 시즌 이번에 기대되고 11월 1일부터 24일까지 봤을 때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직전까지 이커머스 온라인 쪽의 매출을 집계해보니 전년보다 9.6% 늘어난 것으로 발표됐다고 공시를 내놨습니다. 8.4%가 시장의 기대였는데요. 이를 뛰어넘는 것으로 올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는 추수감사절부터 사이버 먼데이까지 닷새 동안의 온라인 매출이 전년보다 7% 늘어날 거라고 지금 전망을 내놨습니다. 406억 달러 기억해 보셔야겠죠. 이 시장 컨센을 뛰어넘는지 닷새 동안의 흐름은 다음 주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우리 소비 쪽에서의 분위기를 보면 화장품은 안 좋습니다.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게다가 북미 쪽의 스토리가 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감과 중국 쪽에서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답답한 과제를 안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음식료 섹터 안에서는 삼양식품이 그래도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또 하나 보셔야 될 부분은 의류 쪽인데요. OEM 쪽으로 최근 들어서 반등에 나서는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세 종목 그렇고요. 백사는 나이키 쪽으로, 화승엔터는 아디다스 쪽으로, 그리고 휠라홀딩스는 개별적으로 골프 미국 쪽에서 아쿠시네트 장사 잘 되고 있다. 북미 쪽에 사실 성장이 꺾이면서 이쪽 판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요. 그보다는 이제 동남아 쪽에 여전히 스토리가 괜찮다. 그리고 이번 쇼핑 시즌 기대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휠라홀딩스도 최근 반등에 강하게 나서는 모습입니다. 백산 같은 경우에는 VIP 자산운용 쪽에서 최근 지분을 늘린 것으로도 확인이 되면서 이런 개별적인 뉴스가 다시 한번 의류주에도 계절이 돌아오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용기기는 최근 APR이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거든요. 미국 쪽의 판매까지도 한번 기대해보면서 종목들의 연결고리 찾아보겠습니다. 자, 각자 도생의 테마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지금 어느 쪽을 쭉 들고 갈 만한 이런 안정적인 시장 분위기가 펼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죠. 결국은 이 불안한 장세 안에서 리스크를 해지하려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한쪽에서는 리스크 해지, 그리고 단기 자금을 굴리며 테마주 안에서의 수급이 도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주목할 테마는요. 의료 AI, 종전, CBDC입니다. 앞서서 체리네커가 의료 AI 쪽 개별적인 뉴스로 좀 전해드렸죠. 캠퍼스 AI, 리커전 제약, 엔비디아의 연결고리 있는 쪽으로 의료 AI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루닛은 최근 들어 워낙 좋았고요. 딥노이드도 뒤따라갑니다. JLK 뷰노 같은 경우에는 월간으로 봤을 땐 조금 약하기는 한데요. 이쪽으로 뒤따라갈 수 있을지 키 맞추기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종전과 관련돼서는 트럼프 쪽에서의 계속 인선이 하나 둘씩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 쪽으로 켈로그 지명됐다라는 내용 나오면서 조금씩 그 시계가 움직이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내용으로 다시 한번 종전 테마 보셔야겠고요. CBDC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 쪽에서 어제 세종대학교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우리 CBDC 테스트 실증 테스트가 곧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첫 공개 임박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이렇게 리스트로 쭉 있습니다. 상한가 갔던 한네트, 로지시스, 우리 쪽에서도 다른 국가와 국가 간의 지급 결제 서비스로 CBDC 계속 테스트 중인데 이와 관련돼서 드디어 이제 윤곽이 드러날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리스크 해지 측면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한국은행 금통입니다. 동결이 우세하긴 합니다. 그런데 깜짝 인하할 경우에는 지금 자산 유동성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그룹주들 안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측면도 보셔야겠고요. 더불어서 지금 연말까지의 큰 이벤트 안에서 리스크 해지를 지금 독려하고 있는 쪽이 바로 밸류업인데요. 밸류업 지수의 특별 편입 리밸런싱이 12월 20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6일까지 밸류업 기업 공시 내놓는 기업에 한해서 아무래도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금 정부 쪽의 입장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통신 3사는 저번에 빠졌었죠. 그런 가운데 편입될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그때만 하더라도 ROE 굉장히 낮았었는데 최근 AI 스토리까지 붙어가면서 성장 기대감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번에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 밸류업 공시까지 최근 발표를 하면서 밸류업 모멘텀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런 관련한 모멘텀을 감안해 봤을 때 통신 3사의 신고가 행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더불어 AI라는 스토리까지 더해지게 되면 업사이드가 더 열릴지도 함께 체크가 필요하겠죠. 이 부분 같이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핑 체크해봤고요. 그러면 오늘 시장 분위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A까지 이어가 볼게요. 먼저 지수 동시호가 구간의 지금 표정입니다. 강보합권으로 반등 출발 예상됩니다. 2503선, 코스닥은 692선의 움직임. 어제 종가에서 크게 올라가진 못하는데요. 삼성전자가 반등 시도하고요. 현대차, 어제 많이 빠졌던 IT와 자동차 반등인데 하이닉스가 추가 하락이네요. 2.3%.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어제 알테오젠 반등했고 추가 상승 예상되고요. 2차 전지의 반등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출발 분위기 먼저 체크해봤습니다. 김성훈 KM투자파트너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반도체 칩스법 보조금 우리 못 받을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에 하이닉스가 17만 원을 이탈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호가 구간에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여파 때문인지 삼정과의 다른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요? 일단은 수급적인 역할이 더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미국 쪽도 하드웨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옮겨가는 수급이 체크가 되는 상황에서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또 인수 위원회를 또 단행을 했는데 일단 남아있는 리스크는 이재용의 사법 리스크가 좀 남아있는 흐름이고 일단 이벤트를 좀 어느 정도 소화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실상 지금은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입법이라는 문제 때문에 저는 이 12월 중에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 흐름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취소를 하지 못하는 점 반등의 기대감은 저는 12월에는 남아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세 관련돼서 우리가 미국의 8번째 고용국이라는 점에 대해서 관세부가 리스크가 일단 반도체에 대한 상단은 어느 정도 막혀 있는 흐름에서 계속 우리가 어느 정도의 흐름에서는 반도체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일단 수급의 역할을 좀 더 이동해가는 과정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당분간 보수적으로 보자는 말씀이시죠. 네, 자사주 맞습니다. 주주 친화 정책까지 발표를 했지만 무기가 되긴 어렵다. 네, 일단은 뭐 소프트웨어 중심으로서 계속 지켜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도 근데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됐거든요. 다만 의료 AI 쪽으로는 또 살아남는 모습을 보였죠. 오늘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잘 가던 한글과 컴퓨터 지금 반락으로 좀 출발 예상 앞두고 있고요. 다만 의료 AI 쪽으로 딥노이드 상승 출발 예상, 네이버도 어제에 이어서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종목을 좀 더 추려본다면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일단 최근 들어서 아까 한글과 컴퓨터도 좀 좋은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우리가 국내 쪽으로 이제 중소형주 중심으로서 어제도 반등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폴라리스 AI라든가 최근에 많이 올랐던 엠노와 관련돼서 또 AI 스마트 물류 이 공급망 관련된 업체들. 그래서 엠노 같은 경우는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숫자로서 끌고 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데 최근 들어서 많이 상승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조정폭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우리가 감내를 한 다음에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또 진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팔란티어와 관련돼서 정부의 이제 방위산업청 관련돼서 또 이제 우리가 국제 과제로 선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핵심 종목은 두 종목이 되지만은 파급 효과는 뭐 한글컴퓨터, 이스소프트 그리고 더존비존 등의 전반적인 AI가 수급 비중 온기가 좀 퍼질 수 있다는 점 계속해서 저는 일단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의 중심으로서 계속 끌고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봐야 돼요라는 답변에 있어서는 지금 보니까 관심주로 한글과 컴퓨터를 주셨거든요. 네. 저희 개장 중계 때 보다 자세한 전략으로 어느 구간에서 진입해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개장 중계 때 이어갈게요.